오늘은 이민정 변호사와 함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부터 해결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구매하다가 분쟁을 겪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중고차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쟁 유형은 성능 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로서 약 80% 정도를 차지했고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처리 결과를 보면 합의율이 38%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10건 중에 6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에 대해서 소비자의 불신이 아직까지 높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중고차 관련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네. B씨로부터 중고 화물차를 구매한 A씨. 매매 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받았는데요. 문제는 2주 뒤에 터졌습니다. 화물차 정기 검사를 진행하던 중 차량 길이가 허용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데요. 자동차 정기 검사 지원으로 과태료까지 낸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아니 수리가 가능한데 무슨 계약 해제냐라면서 펄쩍 뛰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등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가 판단하는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그리고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를 보면 도로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목적을 근본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다라고 봐서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리 비용 그리고 하자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수리 비용이 적은 경우, 즉 하자의 정도가 경미해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수리가 가능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제보다는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수리 비용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긁힘이나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정도다. 이렇다면 계약 해제는 어렵고 수리비만큼을 배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수리 비용이 과도하거나 수리 후에도 하자가 남는 경우 즉 하자의 수리 비용이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거나 수리 후에도 차량의 가치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계약 해제 과정에서 잘 협조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앞선 사례를 보니까 사실 좀 심보가 고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좀 강하게 대처를 해야 네. 매수인 입장에서 뭐 계약을 해제를 하든 아니면 보상을 받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은데요. 매수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는 내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그런 서류다라고 생각하시고 핵심 내용을 꼭 담아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계약 체결 일자와 차량 정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밝히셔야 하겠고요. 둘째로 발견된 하자의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고요. 셋째로 계약 해제 의사와 매매대금, 손해배상 청구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만으로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매도인이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도 응답이 없다. 아니면은 그냥 나몰라라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때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고요. 법원이 객관적으로 하자의 정도 그리고 수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근데 소송을 위해서는 사실 이제 증거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정비소의 소견서라든지 정기검사 불합격 통지서 그리고
하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과정에서 소송은 사실 복잡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입한 이후에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된 상태에서 차량의 하자를 발견했다. 그런 경우에도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민법 제582조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고차 구매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그 하자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대한 하자라고 한다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는데요. 다만 이때 그 하자가 그 매도인이 인도할 당시에 존재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매수인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정비 기록, 전문가 소견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또는 2,000km 이내에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의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뿐 아니라 환불 및 교환 요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인도받으면 되도록 이 기간 안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침수에도 혹시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보험 처리 및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인데요. 실내 바닥인 플로우 매트까지 물이 들어온 경우는 부분 침수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차체 하단 및 실내 바닥의 부식 여부, 그리고 제동 장치, 각종 전정 부품 등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실내 바닥부터 엔진 상부까지 물이 잠긴 경우는 완전 침수라고 해서요. 이 완전 침수차는 주요 부품 대부분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손 처리 대상이 돼서 폐차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차를 해야 하는군요.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보험으로 혹시 침수 차량에 대한 보장이 될까요? 아쉽게도 성능 보증 보험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되는군요. 네,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라서 네. 성능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누유가 기록부에 없었는데 실제로 누유가 발견돼서 네. 수리가 필요할 경우라던가 조향장치, 전기계통 등의 주요 부품 상태가 기록과 다르다. 이런 경우에 성능 보증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록부에 고지되지 않는 침수차 이런 경우에는 하자를 보상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법적으로 따져 묻는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거고요. 법적으로는 민법 제580조, 즉 하자 담보 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록세, 보험료, 수리비 같은 부대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침수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의 침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고요. 또 이를 위반해서 침수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 등록 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침수차인지를 확인하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이제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차량 내부에 곰팡이나 악취 있는지 확인하셔야겠고요. 방향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다 이러면 좀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안쪽에 뭐 물때나 진흙 흔적이 남아 있는지 한번 보셔야겠고요.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녹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즈 박스나 배선 상태 등 확인해 보시고요. 차량 연식에 비해서 오히려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체돼 있다. 이러면 오히려 침수차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교체가 돼 있으면 침수차일 확률이 그렇죠. 있군요. 네네네. 네, 결국 그 성능 기록부, 카 히스토리, 실물 확인 이렇게 3단계로 체크를 하시고요. 계약서에 특약까지 넣어주신다면 그래도 조금 침수차로부터 이제 피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고차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이 체크리스트 잘 관리하셨다가 하나씩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 매수인이 꼭 챙기셔야 할 부분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구매 전 해당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 확인이 필수인데요. 먼저 차량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에 세금 체납이나 저당권, 압류 같은 이런 권리관계가 걸려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샀다가 소유권 이전도 안 되는 그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변동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차량 소유자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도 한 번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보험 이력도 좀 꼼꼼히 보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사고 이력 없음만 볼 게 아니라 보험 처리 횟수와 금액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수리가 있었거나 보험 처리 금액이 적정 시세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 이력을 은폐했거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차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네. 예, 그리고 중고차 매물의 그 가격을 보실 때 터무니없이 좀 싼 가격의 매물은 아까 침수차와 마찬가지로 일단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절한지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에 이제 공식 시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나 또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의 시세들을 미리 확인해서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동차 365. 네, 이 자동차 365 사이트. 한 문구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카365.go.kr 이렇게 주소가 돼 있네요. 네. 네, 중고차 거래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판매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서류부터 차량 상태까지 직접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